자, 이제 네 번째 전로 보호로 갑니다.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로 보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전류를 차단하는 거죠. 과전류 차단기는 일단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생기는 전류, 그 다음에 또 단락전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과전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상적일 때보다 많이 흐르는 전류, 이거를 차단해야 기기도 보호하고 선로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압 개폐기를 우리가 시설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부하 전류를 차단해야 될 곳이 필요한 곳에 스위치죠. 개폐기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입구, 그 다음에 고장 점검 등으로 해서 차단이 필요한 곳에 또 저압 개폐기를 또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퓨즈의 전원 측에도 개폐기를 달아서, 그렇죠? 퓨즈를 갈거나 이럴 때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를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장소는 바로 즉 과전류 차단기를 달면 안 되는 장소가 있죠. 바로 접지선 같은 경우 뭡니까? 접지선을 통해서 과전류가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과전류 차단기를 달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성선에도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에도 과전류 차단기를 달면 안 된다. 요거 특별히 더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정리한 대로 모든 접지 측의 전선이라든가 중성선 이런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접지와 중성선 이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과전류 차단기에서 그 다음에 퓨즈는 있는데요. 퓨즈의 전격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4A 이하일 때, 4에서 6A 미만일 때 이런 식으로 쭉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이 녀석이 이제 견뎌야 되는 시간 그리고 불용단 전류는 이 정도의 전격 전류의 1.5배 정도에서는 퓨즈는 뭡니까? 녹아버리는 거죠. 녹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에서는 녹지 않아야 되고 2.1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60분 내에 바로 용단 그렇죠? 퓨즈가 녹아버리면서 과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부품을 퓨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전체적으로 외우기보다는요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문제 중심으로 가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에서 역시 배선용 차단기도 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배선용 차단기에 산업용과 주택용 이렇게 있고요. 역시 63A 이하와 63A 초과일 때 각각 동작하지 않아야 될 전류는 산업용 1.05배, 동작 전류는 1.3배고요. 주택용에서는 전격 전류의 1.13배, 1.13배 정도에서는 부동작하고 동작 전류는 1.45배 정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60A 이하에서는 60분, 그 다음에 63A 초과일 때는 120분 내에 바로 차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다음은 이제 누전 차단기로 가보는데요. 누전 차단기는 사용 전압 50V 초과 시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사실상 누전을 통해서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전 차단기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50V 이하 초과되는 곳에는 설치를 하고 주택 옥내에 시설화하는 바로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역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요. 습기가 많은 장소 역시 전기가 셀 우려가 많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자 그 얘기죠. 자, 간선을 우리가 보호하자 그 얘기인데요.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냐? 간선이라 함은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부분을 간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인입구가 있겠죠.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 배전반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분기되는 이 부분에 이르는 부분을 과전류 차단기까지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동기의 전격 전압의 전류 합이 50A 이하일 때는 1.25배의 허용 전류를 둬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합이 50A 이하일 때는 즉 50 곱하기 1.25배를 한 예를 들어서 50A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전류해는 우리가 견뎌야 된다. 허용 전류를 허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50A를 초과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60A다 이럴 때에는 그때는 1.1배 예를 들어서 얘는 60 그럼 6A 요 정도는 우리가 허용 전류로 정했다 그 얘기죠. 50A 이하는 1.25배 50A를 초과할 때는 1.1배 정도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선의 굵기 선정 시에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수용률은 뭔가를 담는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체 설비의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뭐 이렇게 수용률을 정의하는데요. 뭐 요거까지 외울 건 없고요. 어떤 의미인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집에 300W짜리 냉장고가 있고요. 700W짜리 뭡니까? 세탁기죠. 그리고 1000W짜리 이거는 에어컨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겨울에 쓰려고 1500W짜리 이렇게 난로, 전기 난로를 뒀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집에 전체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이 이렇게 4개라고 가정하면 자, 얼마입니까? 얘는 1000에다가 다 더하면 2000, 2500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설비 용량이죠. 2500W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큼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야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크게 상관없이 사용하죠. 하지만 에어컨과 이 난방기 요거 난로는 에어컨을 틀면서 난방기를 동시에 트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치? 실수로 하지 않는 한 거의 없죠. 그치? 또 겨울에 난로를 틀었는데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틉니까?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그럼 여름에는 얼마를 쓰게 될까요?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00에다가 2000을 쓰겠죠. 2000 여름에는 2000 겨울에는 얼마를 쓸까요? 요거를 얘는 안 쓰니까 1000에다가 2000 2500 2500인데 여기 그럼 계산 잘못했나 보구나. 1000 2000 3500이죠. 3500 전체가 3500의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쵸 아무리 많이 써봐야 2500밖에 안 쓸 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 설비에 비해서 실제로 이 집에서 최고로 쓰는 그런 수용 전력은 2500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을 수용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압기 같은 걸 우리가 달아야 될 때 또는 뭐 이렇게 간선의 굵기 같은 걸 선정해야 될 때 뭐 3500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00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 수용률을 기준으로 간선의 굵기를 선정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이 정도는 50%의 수용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학교, 사무실, 은행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쓰네요. 그치? 얘는 70%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대부분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그쵸? 병원 이런 데는 50% 학교, 사무실, 은행 뭔가 일을 하는 데죠. 일을 하는 데는 70% 숙박시설은 5 학교는 70 사무실 70 수용률. 그 다음 분기회로는 간선에서부터 이제 빠져나간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배선은 15A 분기회로를 쓰게 되고요. 전선은 2.5 스퀘어 여기 2.5 스퀘어 이상을 쓰게 됩니다. 전선은 2.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간선 우리가 보호해서 분기회로의 시설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분기회로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시설은 간선에서부터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간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러분들 쭉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 중성선 이렇게 있고요. 뭐 L1, L2, L3의 중성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전함 같은데 가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L3와 N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차단기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뭐 에어컨을 한다거나 할 때 별도로 이렇게 분기회로에 차단기를 두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간선에서부터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분기선의 허용 전류가 이 간선 보호용 차단기가 이 간선이 있을 때 이쪽 보호용 차단기의 35%에서 50%
55% 미만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거리를 8m까지 둘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3m 이하지만 이렇게 전류가 이쪽 차단기 전격의 35에서 50% 미만일 때 35에서 55% 미만일 때는 8m 이하로도 가능하다. 자, 3m 특별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간선 허용 전류가 간선 보호 차단기 전격의 55% 이상이 될 때 그때는 생략도 가능하다. 자, 분기 회로수는 부하 상정시 표준 부하. 자, 부하를 우리가 계산해 봐서 적절히 분기 회로수를 정할 때요. 그때의 표준 부하는 공장이라든가 사원, 교회, 극장 상당히 넓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는 10V 암페어 per 미터 1제곱미터당 10V 암페어로 생각해서 이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 부하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 그 얘기죠.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겠죠. 1제곱미터당 10V 암페어를 쓸 것이다. 이 기준은 뭡니까? 바로 분기 회로 수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쓴다 그 얘기죠. 일종의 용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관, 호텔, 병원, 음식점, 학교, 오호 이거는 상당히 얘들보다는 밀집도가 더 있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20V 암페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이런 데서는 오호 얘는 30V 암페어를 쓰게 된다. 1제곱미터당 30V 암페어의 기준을 둔 거죠. 자, 이제 문제로 가봅니다. 자, 다음 그림 기호의 배선 명칭은 그냥 검은 실선으로 돼 있죠. 천장에 은폐하는 배선이다. 기억을 해봅시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건져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로 나오는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저압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은 어떻게 하는가? 단상 3선식 이거였죠. 원래는 단상에서 이게 바로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상이었는데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꺼내서 여기에 110V 여기도 110V 이렇게 만들어내면 또 이쪽에서 그렇죠? 얘네 둘에서도 220V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단상 3선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성선은 퓨즈를 넣지 않는다고 그랬죠. 퓨즈를 넣어서 만약에 퓨즈가 이렇게 녹아서 단선이 돼버리면 부하 불평형 시에 한쪽으로 전압이 몰려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퓨즈를 넣지 않고 직결한다. 4번이 답이 돼요.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자, 과전류 차단기 뭡니까? 바로 접지선, 중성선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선의 전원측 쪽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답은 1번이 됐죠. 일반적으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곳은 역시 접지선이라든가 중성선 이런 거 빼야 된다고 그랬죠. 접지선, 중성선 이런 것들 다 빼야 되고요. 송배전선의 보호용, 인입선 등 분기선을 보호하는 곳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여도 좋은 개소는 부하 전류를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곳, 그쵸? 이거 개폐가 필요한 거죠.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곳, 그쵸? 그래야 개폐기를 가지고 개로할 필요가 있는 곳은 열어야 되겠죠. 퓨즈 전원측으로 분기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에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을 경우 굉장히 기네요. 분기 회로용 과전류 차단기가 있고요. 이쪽에 퓨즈 홀더, 퓨즈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과전류 차단기가 있고 이후에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를 교환할 때 충전부에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 여기에는 굳이 역시 개폐기를 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여기 과전류 차단기 요 녀석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지. 3번이 답이고요. 퓨즈의 전원 측에다가는 개폐기를 넣어야 되겠죠. 답은 3번.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가 견뎌야 할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까지를 견뎌야 되겠는가? 1.1배죠. 1.1배. 1.1배에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가 견뎌야 된다.
자, 차단기에서의 ELB 뭡니까? 바로 누전 차단기죠. 누전. 얼스 리퀴지. 리퀴지. 여기 A죠. 브레이커. 누전 차단기죠. ELB. 얼스 리퀴지 브레이커. 자, OCB는 유입 차단기. 오일이죠. 오일. 그 다음에 진공, 버큐움. 그래서 V. 진공 차단기. MCCB는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얘기하죠. 전압계, 전류계 등 소선 방지용으로 계기 내에 장치하고 봉입하는 퓨즈. 자, 전류계, 전압계 이런 데에서의 소선 방지용. 자, 뭡니까? 바로 텅스텐 퓨즈. 기억합시다. 텅스텐 퓨즈.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70A일 때 전선의 허용 전류. 자, 전동기가 지금 70A죠. 그래서 전선의 허용 전류는 뭐였습니까? 바로 50A 이하일 때는 전류값에다가 1.25배를 곱하고요. 그치? 25배를 해주고 50A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전류값에 1.2를 곱했죠. 얘는 50A를 초과하기 때문에 70 곱하기 1.2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전선의 허용 전류. 그래서 77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전력회사가 수용과의 인입구에 설치하여서 미리 정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기간 내에 동작으로 정전시키기 위한 장치는 뭡니까? 바로 전류 제한기. 전류 제한기란 얘기죠. 뭐 전기 요금을 납부를 막 중단해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전력회사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전류 이상까지는 못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류 제한기를 달아둔다 그 얘기지.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 뭡니까? 바로 과전류 차단기죠. 과전류 차단기. 부하를 많이 걸거나 또는 단락이 일어났을 때 탁 끌어내야죠. 과전류를 차단하는 거지. 답은 1번. 전기 난방기구인 전기 담요나 전기 장판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자, 전기 난방기구, 담요, 장판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온도죠. 온도 퓨즈 하나씩 기억해 봅시다. 자,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에 견디는 전선을 정해야 되는가? 자, 전선 50A 이하죠. 바로 1.25였죠. 1.25. 50A 이하는 1.25. 50A를 초과할 때는 1.1배. 전선의 허용 전류죠. 전선의 허용 전류. 자, 저압 옥내 간선에서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40A일 때 전선의 허용 전류 뭐였습니까? 50A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1.25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계산해 보니까 50이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50A 이하일 때는 1.25, 50A를 초과할 때는 1.1배의 전선 허용 전류. 자, 전선의 굵기 선정 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기구의 용량 합계가 10kV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용량에 대해서 학교, 사무실, 은행 등에서의 수용률은 몇 %를 적용하는가?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당히 밀집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70%였죠. 70%. 그리고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이런 데는 바로 50%를 적용한다. 50%.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번이 되겠죠. 3번 70%. 간선에서 분기해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분기회로였죠.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해서 그렇죠?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배선 분기회로.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격 전류의 합계는 몇 배를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야 됩니까? 50A를 초과한다. 1.25
1배였죠. 50A 이하는 1.25배. 여기에선 2번이 답이죠. 저압 옥내 분기회로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몇 메타 이하에 시설해야 되는가? 분기점에서부터 몇 메타? 3m죠. 3m. 자, 분기회로 설계에서 표준 부하를 20V per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 건물은 뭐였습니까? 제일 작은 게 10이고요. 그 다음 20 쓰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학교 같은 거였죠. 제일 작은 데가 넓으면서 사람들 넓게 쓰는 일종의 넓은 공간, 공장, 교회, 극장 뭐 이런 데였죠.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학교, 음식점, 병원, 호텔, 기숙사 이런 데가 바로 20이었죠. 20.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이발소, 미장원이 30.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에 해당되죠. 학교.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10이고요. 은행이나 아파트 자 이런 데서는 사무실 그치? 여기에서는 상당히 밀집해서 쓴다. 이렇게 봐야죠. 30.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전동기용 퓨즈 맞죠? 열동 계전기 열에 동작하는 계전기 열에 전동기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전동기 기동장치는 아니죠. 기동이 왜 과부하야? 기동 움직인다는 얘기죠. 기동장치가 아니지. 2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는 뭔가? 바로 인터록이죠. 닫혀 있다. 서로 잠근다. 그런 얘기죠.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우리 실기에서도 나오지만요. 릴레이 이렇게 달아서 이쪽에서 릴레이에 비접점을 이렇게 달아두게 되면요. 릴레이가 동작하면서 이쪽에서 뭐 전등이라든가 어떤 부하들을 얘가 동작하게 되면 비접점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작동하지 않도록 얘가 동작하면 이쪽이 작동하지 않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행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 동작은 금지되는 그런 회로를 인터록 잠근다 그 얘기죠. 서로 잠궈버린다 그런 회로죠. 전동기 정역 운전 제어하는 회로에서 2개의 전자개파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동기를 제대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인터록 서로 잠겨져 있다. 인터록 회로 기억을 해봅시다. 동력 배선의 경보를 표시한 램프의 일반적인 색깔은 자 동력 배선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백색, 오렌지, 적색, 녹색. 그래서 바로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 경보는 오렌지색. 이렇게 됐죠. 그리고 현재 운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적색. 경보는 오렌지색. 그리고 전원은 백색, 정지는 녹색. 자, 급배수 회로 공사에서 수조의 유량을 자동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 우리가 수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화장실에서도 쓰는 거죠. 여기 물이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면 그렇죠? 플로트 부동 스위치라고 하죠. 떠서 움직이는 스위치. 그래서 플로트 스위치. 그렇죠? 수위를 조절하는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 공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플로트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지. 플로트 스위치, 부동 스위치. 물탱크의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위치.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